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매일 올려다보는 하늘은 본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따스한 햇살과 상쾌한 바람을 선물하는 다정한 벗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에는 우리 작은 인간이 그저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대한 분노를 쏟아내는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9월의 둘째 주는 바로 이 하늘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서는 끈질기게 버티는 여름의 열기와 성큼 다가온 가을의 냉기가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이는 현장이었습니다. 9월 12일 제주도 전역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늘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귀포 남원에 239.5mm라는 엄청난 양의 비를 쏟아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물줄기의 소리이자 강처럼 변해버린 도로의 모습이며 농부들의 타는 속마음이기도 합니다. 경보가 집중되었던 섬의 동쪽 지역 역시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기록되었습니다. 9월 14일 새벽 2시에서 8시 사이에 기상이상 영상을 다시 돌려보면 거대한 구름 덩어리가 마치 하나의 군단처럼 제주도를 향해 몰려오른 모습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공습을 예측하고 미리 호우경보를 발표할 수 있었다는 것은 현대 기상학의 놀라운 성과입니다. 이는 수많은 데이터와 슈퍼컴퓨터, 그리고 전문가들의 축적된 경험이 빚어낸 결과이며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날씨의 수레바퀴는 계속 굴러갔습니다. 9월 14일 저기압이 중부지방을 통과했습니다. 이번에는 비의 무대가 옮겨져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역설적인 상황은 제주도에서 벌어졌습니다. 9월 14일 그토록 많은 비가 쏟아지던 바로 그날 하루 최고 기온이 제주에서 34도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섬은 호우경보와 폭온주의보를 동시에 감당해야 했습니다. 참으로 기묘한 자연의 장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주는 마치 한쪽에서는 여름에 남은 불길이 다른 한쪽에서는 다가오는 비의 차가운 물줄기가 덮쳐오는 강 한가운데 있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한편 육지의 반대편인 강원도 평창 봉평의 낮 최고 기온은 14.9도에 불과했으니 그 차이가 실로 극적이었습니다. 9월 14일 토요일 새벽 더위는 여전히 물러날지 몰랐습니다. 제주시 고산의 아침 최저 기온은 27.7도로 전형적인 열대야 현상을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웅장한 설악산 정상의 기온은 14.1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넓고 다채로운 기후를 품고 있습니다. 14일 오전 6시 기준 기상청 특보 발효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서에서 북동으로 길게 호우주의보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충청남도 남부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안 일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나 이후 충남과 전북 해안으로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이렇듯 비바람이 몰아치는 와중에도 제주도 해안 지역은 굳건히 폭염주의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서해 역시 높은 파도로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고 점차 동쪽 해역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예비특보도 발표된 상태였습니다.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은 밤새 우리나라를 통과했습니다. 상공에는 강한 편서풍이 불고 있었는데 이것이 마치 강력한 엔진처럼 저기압의 이동을 가속시켰습니다. 제주에 239.5mm 폭우를 포함해 서쪽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린 뒤 저기압은 재빨리 동해로 빠져나갔습니다. 9월 14일 토요일이 정오, 한 차례 큰 비를 뿌렸던 저기압은 완전히 동해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번 비가 그토록 심한 가뭄을 겪고 있던 강릉의 타는 목마름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남부지방에는 아직 비구름이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가을비는 누군가에게는 낭만이지만 수확을 앞둔 농부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특히 벼는 이삭이 여물어가는 중요한 시기에 비를 많이 맞으면 품질이 떨어지고 수확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하늘의 현상을 두고도 사람이 처한 입장에 따라 느끼는 감정은 잇도록 다릅니다. 일요일인 14일, 저기압은 더욱 발달하며 일본 홋카이도까지 이동해 갔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다시 정체전선이 길게 형성되어 제주도 부근에 걸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주의 모순적인 날씨를 설명하는 열쇠입니다. 정체전선은 말 그대로 계절의 경계선, 즉
가을과 여름 사이의 전선입니다. 전선의 북쪽은 서늘한 가을 공기, 남쪽은 덥고 습한 여름 공기가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이 전선의 북쪽에 위치하여 가을 공기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더위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정체전선이 남쪽의 습하고 뜨거운 공기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해주어 폭염을 어느 정도 막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전선 남쪽에 위치한 일본의 태평양 연안 도시들은 여전히 35도를 넘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은 아직도 강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우리나라의 날씨는 새로운 리듬을 타기 시작합니다. 이동성 고기압과 이동성 저기압이 차례로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름 내내 우리나라를 덮고 있던 거대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물러나면서 이들 이동성 기압계가 활동할 무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보통 3, 4일을 주기로 번갈아가며 통과하기 때문에 날씨 또한 3, 4일마다 주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을철 날씨의 특징적인 주기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주기대로 9월 17일 수요일 14일에 비가 온 지 정확히 나흘 만에 또다시 비구름이 우리나라에 걸려 있습니다. 일기도를 보면 일본 동쪽 해상에도 고기압이, 중국 쪽에도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두 고기압 사이에 끼어 있는 형국입니다. 마치 거대한 산과 산 사이에 놓인 계곡과 같습니다. 기상학에서는 이를 기압골이라고 부릅니다. 물이 낮은 계곡으로 모여들어 강을 이루듯 습한 공기는 기압골로 모여들어 구름을 만들고 비를 내리게 합니다. 또 한 차례 비가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미국의 GFS와 독일의 아이콘 모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각 모델이 예측하는 강수 범위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우리나라 거의 전역에 비구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모델 모두 기압골이 우리나라 상공을 통과하며 한 차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또다시 3, 4일 뒤에 다음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을의 리듬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 중기예보를 보겠습니다.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9월 17일 수요일부터 22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각국 모델에서 비를 예상한 17일에 어김없이 우산 마크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어제 예보까지만 해도 강원도 영동 지역에는 비 소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일 오후에 새롭게 우산 마크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기상 상황이 변함에 따라 기상청 예보도 계속해서 바뀝니다. 부디 이 비가 강릉에 부족했던 물을 다시 채워주기를 바라봅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 역시 17일에 우산 마크가 찍혀 한 차례 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우산 마크는 있지만 접혀있는 우산 모양입니다. 비가 올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불확실하다는 의미겠지요. 어차피 나흘 뒤의 일이고 날씨는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쉴 새 없이 흘러가는 저 하늘의 구름을 붙잡아 맬 수는 없습니다. 변화무쌍이야말로 날씨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계속해서 지켜보고 이해하고 또 대비하는 것뿐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우산 하나를 미리 챙겨두는 작은 준비와 저 광대한 하늘이 주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9월, 대한민국을 덮친 기후재난, 폭염과 폭우의 이중 위협. 9월 13일, 제주도 전역에 내려진 호우경보는 단순한 경보가 아닙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으며 산사태와 도로 침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비와 바람, 그리고 폭염이 뒤엉킨 재난의 경계선 위에 놓여 있습니다. 9월 13일,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저기압이 중부지방을 통과하면서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에까지 폭우의 직격탄을 퍼부을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저기압은 상공에서 불어오는 강한 편서풍에 실려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그 과정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성 호우와 돌풍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예비특보라는 이름으로 경고했지만 사실상 이는 곧 실제 재난경보로 격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농촌은 이미 비명에 휩싸였습니다. 수확을 앞둔 벼가 이삭을 여무는 시기에 맞닥뜨린 이번 폭우는 곡식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수확량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한 해 농부의 피땀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가을 비는 은혜라는 말은 이번엔 통하지 않습니다. 이 비는 은혜가 아니라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낮에는 폭염주의보가 계속되며 사람들의 몸을 지치게 하고 밤에는 호우경보가 이어지며 땅과 바다를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 한 섬에서 폭염과 폭우가 동시에 공존하는 모순된 재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태평양 연안 도시들은 연일 35도 이상의 극심한 폭염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기후위기의 파괴적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릉은 이번 비로 일부 해갈이 되었지만 그것이 안도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번 비는 다시 강릉의 농토와 하천을 덮쳐 언제든 홍수와 침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울경 지역 역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일기예보에는 단순히 우산 표시가 떠 있지만 이 우산은 접혀 있을 뿐 언제든 펼쳐져야 할 상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나흘 뒤 기상 상황은 돌변할 수 있으며 현재의 모든 예측은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날씨는 변화무쌍합니다. 움직이는 하늘의 구름을 붙잡아 멈출 수 없듯 다가오는 기후의 파괴적인 흐름도 막으려이 어렵습니다. 이번 9월의 기후는 단순한 계절 현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시험하는 그리고 인류가 직면한 기후재난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지금 폭염과 폭우, 가뭄과 홍수, 예측 불가능한 재난의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이 생존의 각오로 기상정보를 주시해야 합니다. 지금 하늘은 단순히 흐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경고의 함성을 울리고 있습니다. 재난의 확산, 전국으로 퍼지는 기후 충격. 이번 9월의 폭우와 폭염은 단순히 제주와 강릉,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이 도미노 붕괴처럼 이어지는 위협 앞에 서 있습니다. 교통과 물류의 마비. 이미 제주에서는 도로가 침수되고 산간 지역에서는 토사가 흘러내려 마을 진입로가 막히고 있습니다. 만약 저기압이 본격적으로 중부를 관통한다면 고속도로와 철도, 항만이 연쇄적으로 마비될 수 있습니다. 트럭과 열차가 끊기면 편의점과 마트의 선반은 하루 만에 비게 될 것이고 생필품 공급은 즉시 차질을 빚을 것입니다. 농업의 붕괴와 식량 위기. 수확을 앞둔 벼, 과수, 채소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는다면 올 가을 쌀값과 채소값은 하룻밤 사이 폭등할 수 있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면서 국민 식탁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라는 단어는 더 이상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오늘의 저녁 식탁과 지갑 속 생활비를 뒤흔드는 즉각적인 현실입니다. 도시의 취약성, 수도권이 위험하다. 수도권은 빗물이 빠져나갈 하천과 배수시설이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깝습니다. 한두 시간의 집중호우만으로 지하차도 침수, 지하철 운행 중단, 대규모 전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사는 수천만 명의 시민들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재난의 한복판에 갇힐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 건강의 위기. 제주는 낮에는 폭염, 밤에는 호우에 시달리며 주민들이 체력적 정신적 소진 상태에 놓였습니다. 온열 현자가 늘고 있고 고령층은 연이는 기후 스트레스에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한쪽에서는 땀을 쏟아내며 탈수 증상을 겪고 다른 한쪽에서는 침수와 전전으로 생존을 위협하는 극단적 모순이 한 나라 안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전쟁의 최전선에 선 한국. 지금 우리에게 닥친 현실은 단순한 날씨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명백히 기후전쟁입니다. 바다에서 밀려오는 습한 공기, 하늘을 가르는 편서풍, 끊임없이 재편되는 전선. 그 모든 것이 한국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일본 태평양 연안 도시들이 35도 이상의 폭염에 갇혀있는 사이 한국은 폭우와 폭염의 이중재난 속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이제 기후의 경계선이자 전터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대응은 충분한가? 정부와 지자체는 예비특보와 경보를 발령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국민들은 여전히 정보 부족과 대응 미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시시각각 변화하지만 우리의 대비는 여전히 과거의 매뉴얼에 묶여 있습니다. 배수 펌프가 설치되지 않은 지하차도, 노후화된 전력망과 변전소, 침수의 무방비인 도시형 주거지, 이 모든 취약점이 드러날 순간은 더 이상 멀지 않았습니다. 결론. 구름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
구름은 붙잡을 수 없고 바람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방비로 재난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대비할 것인가? 9월의 하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수도권. 홍수와 정전의 그림자가 드리운 도시. 수도권은 9월 13일 저녁부터 본격적인 강한 비의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곧바로 지하차도 침수, 지하철 운행 중단, 대규모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강남 일대, 인천 저지대, 한강변 아파트 단지는 이미 위험 수위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서울은 멈추지 않는 도시라 불리지만 이번 재난 앞에서는 순식간에 멈춰선 도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강원. 해갈의 선물일까? 새로운 재앙일까? 강릉과 동해안 지역은 이번 비로 일부 가뭄 해갈의 효과를 보겠지만 동시에 홍수와 산사태의 위협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강원 산간은 누적 강수량이 200mm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고 계곡과 하천 주변은 이미 위험지대입니다. 농가에서는 벼가 여무는 시기에 이 비가 오면 수확량이 크게 줄어든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민에게 이번 비는 양날의 검이 될 것입니다. 충청. 전국 물류의 허리가 무너질 때. 충청은 전국 교통과 물류의 중심축입니다. 이곳이 마비되면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파급으로 번집니다. 이번 저기압이 충청을 통과할 때 시간당 30에서 60mm의 폭우가 예상되며 도로와 철도가 동시에 끊길 수 있습니다. 충청이 멈추면 대한민국 전체가 멈춘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수도권과 영남을 연결하는 허리, 그 허리가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호남. 농과 밭, 그리고 바다까지 위험하다. 호남 지역은 전남 동부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과 폭우가 겹칠 전망입니다. 특히 해안 지역은 강풍주의보와 함께 파도가 높아져 어선은 절대 출항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내용 역시 벼와 과수가 수확 직전이라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은 농업 기반의 붕괴라는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영남. 우산은 있지만 접힌 채 위태롭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현재 예보상 우산 마크가 표시되어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폭우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폭풍 전야의 고요에 불과합니다. 태풍 잔해와 남해안 수증기가 겹치면 순식간에 강풍과 국시성 호우가 덮쳐올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 도심의 만성적인 침수 지역과 울산의 산업단지는 언제든 펜상 차질과 도심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주. 폭염과 폭우, 모순된 재난의 섬. 제주는 이미 낮에는 폭염주의보, 밤에는 호우경보라는 극단적인 이중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밤이 되면 도로와 하천이 물에 잠겨 산사태와 침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는 그야말로 폭염과 폭우가 동시에 존재하는 기후모순의 현장입니다. 결론. 대한민국, 기후재난의 시험대 위에 섰다. 수도권은 정전과 교통마비, 강원은 산사태, 충청은 물류붕괴, 호남은 농업붕괴, 영남은 산업단지 마비, 제주는 폭염폭우의 동시다컥. 9월의 하늘은 모든 지역을 향해 각기 다른 재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결론은 단 하나. 이것은 단순한 날씨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